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 날짜만 좀 목 빠지게 기다려온 만큼 지금 이제 차트에서도 아주 정직하게 그 에너지를 현재 응축하면서 완벽한 이 변곡점에 대한 형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오늘 장중에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힘을 내기는 했지만, 자, 기술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만만치 않은 이 저항대에 살짝 걸치면서 현재 장중의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아래쪽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아주 든든하게 확보되어 있지만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넘어야 될 이 벽이 또 존재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 변곡 구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적 발표라는 트리거를 기점으로 이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새로운 랠리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 더 밑으로 눌러주면서 재차 하락 파동을 만들 것인지, 지금 주가는 딱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죠? 자, 최근에 발생한 이 틈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 공포가 나올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투매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적 발표라는 그 재료를 기점으로 저점을 다시 다진 뒤에 주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자, 영상 짧게 보고 자고요. 조정 중이긴 한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태가 이제 박스로 나온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계속 이 고점 돌파를 현재 실패를 했고, 지금 주가가 중요한 이 21선 아래에 깔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21선 아래에 깔리면 항상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이 공포거든요. 공포.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당연히 뭐 추가 하락 충분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락은 이 삼성전자가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일관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그래서 목요일 툼에 이 공포 국면에서 지금은 이제 기회다라고 매수를 좀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는 상승폭,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폭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오후장의 흐름을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 주포들은 방향성이란 걸 보여주기 전에 흔적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상방 돌파에 대한 흔적이 오늘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대응을 해야지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와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차트상에서 이제 아주 정교하게 패턴을 하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제 고점 확장형 현재 삼성전자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일반적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고점에서 확장형이 나오면 하락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하단 라인대를 개파락으로 이탈이 되면서 전형적인 하락 패턴대로 지금 반등을 주는 척을 하긴 하지만, 위로 이제 저항을 맞고 밀리면은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다들 위축돼가지고 뭐 깨질 때 던지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수렴 이후에 이 하락 구간에서 움직임들을 보면 주포들이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강력한 트랩이다. 이 함정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트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주포들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거나 뺏기 위해서 보여주는 속임수 파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뻔한 패턴을 만들어둔 다음에 중요한 지지선을 순간적으로 딱 이탈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어떤 신호탄,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가는 그 전환이라기보다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이제 숨겨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흔들기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버텨내고 다시 이 추세에 대한 회귀를 할 경우, 그러니까 회복을 할 경우에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이 우상향의 흐름을 잡아가는 건데, 그 추세 회복의 결정적인 이 발판을 저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정직하게 좀 만들어줄 거다라고 지금 큰 그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제 쉬운 원리인데, 자, 과거 차트를 우리가 한번 돌려보더라도 지금 이 현재 같은 이 수렴형의 패턴은 바로 앞에 파동에서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고점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저점이 지켜지는 이런 하나의 수렴형을 그리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현재와 같이 이탈이 나왔는데, 그리고 추세 하단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을 하더니 그 뒤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이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도 이제 수렴이 나오고 나서, 그죠?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 회복을 하는 국면에서 추세로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네, 4월달 실적 발표였어요. 실적 발표. 그러니까 지금도 뭐 똑같은 패턴이 다시는 좀 안 나올 것 같아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주포들의 각본 패턴이 지금 현재 뭐 이때의 수렴보다 현재의 수렴이 더욱 크기는 크지만 같은 형태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실전 매매에서 마인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갔던 이 매수의 기준만 딱 머릿속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가 떨어지는 이 국면에서 매수를 한 기준은 뭡니까? 일봉상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을 체크를 했고, 그리고 단단한 박스 하단권에 대한 매수를 진입을 한 거죠. 이 말은 즉 주포들이 박스 이 하단권을 주가가 지금 현재 아래로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맥점이라고 얘기했던 60일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이탈이 되면 안 돼요. 종가상으로. 이 마지노선이, 이 기준이 부서지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자리는 우리가 든든하게 물량을 쥐고 이 앞의 흐름을 눈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명확히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파동도 아주 똑같은 겁니다. 자, 박스에 대한 지지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에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때도 해드렸다는 거죠. 보시면 이때도 이제 확장형 이후에, 그러니까 확장형이라는 건 이제 심리가 불안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주가의 수렴형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그 수렴 형태가 나왔고 하방 경직이 되면서 억눌러 있던 주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강전환을 만들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계속 이 매수가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날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확실한 이 기준과 기계적인 대응이다라는 거죠. 자, 애초에 이제 차트를 볼 때 어떤 명확한 이 기술적 기준을 가지고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 거기에 맞춰 대응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공식이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이 실전 매매에서 잃지 않는 이 관리가 된다라는 소리죠. 자, 우리가 실전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틀렸을 때 시나리오가, 그때 이 손절에 대한 폭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예측이 뭐 돌파처럼 맞아 떨어졌을 때 위로 이제 챙길 수 있는 이 기대 수익이 높은 자리, 우리가 그런 이 최적의 타이밍을 바로 맥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락이 지금 떨어지고 나서 이 선점에 둔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한 이 맥점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미리 우리가 매집을 안 해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뒤늦게 뭐 오늘 같은 자리죠, 남들이 살 때 이때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현재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위로 돌파냐 아래로 이탈이냐, 그러니까 2분의 1짜리의 확률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자리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미리 사두면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 원칙대로 편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니까 깨지고 팔아도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수익은 극대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정해둔 이 마지노선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믿고 홀딩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라는 진짜 트리거가 시장에 당겨지기 전까지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이 핵심 지지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섣부르게 마음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매매에 대한 원칙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라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주포들의 매집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매집선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메이저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물량을 모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이렇게 수급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주가가 눌리면 밴드에서 추세를 만들고, 추세가 나오고 나서 쉬어갈 때 다시 주가가 밴드에 오면 이 다음 추세를 만들고,
물론 시장이 힘이 안 좋을 때는 아주 살짝 이런 이탈, 그러니까 트랩도 발생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크다, 뭐 트랩이다라고 명확하게 짚어드리잖아요. 딱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 라인을 유지를 해주면 어김없이 방향은 다시 위로 간다라는 거죠. 자, 이번 하락 역시도 일시적인 이탈은 발생했지만 제가 트랩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 이 앞서 기준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주가가 이미 밴드로 충분히 진입을 해줬고, 자, 오늘도 어때요? 밴드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이 명확한 이 기술적 기준이 저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오늘까지도 고점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단기적으로 형성된 이 추세에 대해 저항 압력을 받고 있는 건 팩트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확실하게 이제 돌파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추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내일장에서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 흐름이 완성이 되는지 그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팔더라도 오늘 파는 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자, 기업의 실적 발표라는 재료는 주가가 이제 어느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발표를 하느냐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 주가가 이미 고점 영역에서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가 아는 그 피크아웃, 그죠? 슈팅이 나오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피크아웃의 징후가 발생해요. 하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면 주가가 그래도 이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의 신호가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된 구간에서 나오는 실적은, 그러니까 호실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주포들이 누르는 바람에 다시 몇 개월 전 가격이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대비 가격 부담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포들이 대중들을 상대로 펼치는 아주 악랄한 이 심리전 구간이다라는 거죠. 결국 주가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격 조정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때와 같은 이격 조정이죠, 여러분들. 뭐 이때와 같은 이격 조정이죠. 이격 조정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바닥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 굳이 메이저들의 매도 폭탄이 강하게 지금 현재 쏟아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노이즈에 연달려서 물량을 팔아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앞전 자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추세가 나올지. 자, 흐르고 나면 그때가 주가가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제대로 방향을 잡은 달리는 말에는 우리가 올라탔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위로 이제 가는 거지, 뭐 중간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함부로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추세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진짜 상방 추세로 전환을 할 거라고 하면 그 전에 세력들이 이제 확실한 신호를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맥점 분봉 차트를 보면 디테일한 흐름이 되겠죠. 선제 신호가 분명히 먼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하방으로 원래는 여기서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안 나와야 되는데 하방으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안착을 하기 위한 이 움직임이 지금 정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저항을 받던 그 자리를 왜 지금 실적 발표가 하기 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쁘게 안착을 만들어놨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고점에 대한 영역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착을 한 상태에서 완벽한 이 수렴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봉상에는 이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완벽한 기술적 변곡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주포들이 내일 아침에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시킬 생각이 없다고 하면 시가부터 이 라인을 깨부수면서 하방 이탈을 시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리들 띄어놨다가 이렇게 하단으로 이탈을 하면 그대로 저항받고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파가 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냐 이탈이냐의 타이밍이 내일인데, 그러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장중 흐름에서 이제 세력들이 상방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밀리는지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해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사왔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에 딱 하고
하고 터지고 나면 주포들이 이 맥점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위로 돌려 세우는지 아니면 다시 매물 압박에 밀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지 장중에 들어오는 이 거래대금, 수급,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제가 차분하게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그 흐름을 추적하다가 주포들이 이제 상방으로 유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홀딩이고 저항을 맞고 밀리면 뭐라고요? 네, 리스크 관리상 매도를 하자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명확한 이 대응 전략을 문자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변곡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만큼 장중에 주포들이 보여주는 최종 신호를 놓치지 않고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그러니까 투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이야기하고 내일 이제 변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키움증권 영웅전의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당장 내일 아침 장이 열리고 주포들이 기습적으로 쏘아올릴 이 결정적인 변곡 신호 놓치지 않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